네, 안녕하세요. 동동영화입니다. 자, 오늘 증권주가 강하게 날아갔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그 증권주를 그 영상을 통해서 이야기하면서 이게 지금 다 같이 지금 그 상승을 출발하려는 그런 흐름들이 딱 포착이 되더라고요. 특히 이제 SK증권도 한번 보시면은 제가 어제 영상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좀 지저분하네요. 그냥 단순하게 한번 볼게요. 자, 고점을 한번 크게 두 번 찍고 난 뒤에 원바닥 그리고 투바닥을 만들었습니다. 이 원바닥 이후에 만들어진 이 고점 한번 체크하고, 자, 바닥 한번 만들고 두 번째 만들어서 올려낼 때는 여기는 기술적으로 터치를 할 가능성, 그리고 여기를 돌파하면은 이전의 고점까지도 한번 터치할 가능성. 오늘 역시 이전 고점을 이제 터치하고 살짝 이제 올려낸 듯 하기도 하면서 일단 맞고 좀 이렇게 떨어지는 모양입니다. 근데 제가 어제 이제 언제 뭘 이야기했냐면, 자, 고점 찍고 밑으로 떨어뜨려서 여기서 또 박스를 그리면서 올리는 자리. 저는 이제 이거를 이제 동동바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동동바닥이로 이야기한 이유는, 뭐 여기선 지금 그런 부분이 좀 약해요. 그렇지만은 대략적으로 이제, 대략적으로 여기는 지금 맞지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가 이렇게, 자, 원바닥, 투바닥, 어떻게 보면 맞네요. 그죠? 쓰리바닥 만들면서, 자, 이 자리를 딱 돌파하면 1차적으로, 예를 들어 여기가 지금 고점이지만 여기를 이제 고점으로 만약에 삼았다면은, 그죠? 요런 구간, 그리고 다시 눌러서, 자, 원바닥, 투바닥, 쓰리바닥을 어때요? 지금 이 자리를 돌파하는 이 주가의 그 캔들의 위치, 자, 이런 거는 한번 우리가 도전해 보죠. 볼만하다, 이제 이렇게 한번 보는 거죠. 길게 횡보했습니다. 충분히 한번 올릴 만한 자리였고, 그리고 인베스트 투자 증권도 에이티넘 아니죠. 뭐더라? 네, 이베스트네. 이베스트 투자 증권이죠. 자, 이베스트 증권도 이제 많이 오르고 난 뒤에 긴 몇 달 동안의 횡보, 그리고 한 번, 두 번, 세 번, 자, 마지막으로 쭉 돌려서 이제 올려내는 자리에서 돌파가 나온 어제 자리. 그러면 오늘도 어제 종가 혹은 오늘 이 캔들의 몸통으로 들어오는 자리에서는 한번 그 도전해 볼 만한 자리였죠. 마찬가지입니다. 유진투자증권도 뭐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자세히 보면 유진투자증권은 어제 어때요? 여기 돌파가 나왔어요. 제가 아까 그 SK에서 이야기를 못했던 게 바로 요 모양입니다. 요거를 좀 이렇게 모아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큰 더블바닥을 만들면서 이제 천장을 두 번 쳤고 이제 세 번째 지금 한번 오늘 쳤어요. 근데 자, 똑같죠. SK증권이랑 약간 느낌만 다를 뿐이지 주가 흐름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올려낸 자리 혹은 이 자리를 이제 돌파하고 나온 자리. 그러니까 사실 어제 이제 이런 자리나 뭐 이런 자리나 돌파한 자리에서는 종가 매수 혹은 여기 몸통, 이 돌파한 몸통에 안쪽으로 들어오는 주가의 흐름이 있다면 여기서도 한번 매매해 볼 만하다라는 거죠. 뭐 장중에도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한 14%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뭐 증권주를 많이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 그만큼 올라갔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DPC 같은 경우에도 제가 그 영상 통해서 이제 이야기한 게 바로 이런 이 느낌이에요. 자, 밑에서 한번 이렇게 바닥 만들고 상한가로 이전 고점 두드렸던 자리를 돌파 나오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자, 이런 박스를 만들었어요. 뭐 고점 저점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여기서 폴짝 띄워서, 자, 이런 느낌이 나왔다 했죠. 그래서 제가 이 캔들에서 종가상 잡았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자, 오늘 이제 상한가가 나왔어요. 물론 저는 좀 일찍 좀 매도를 취하면서 수익을 한 10몇 퍼센트 수익을 내고 나왔지만, 그때 이제 제가 영상을 통해서 이야기하기로는 어때요? 자, 이 구간이 얘가 떨어지면서 이게 뾰족뾰족 만들어 놓았던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이 구간은 공짜 구간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어요. 이 구간은 채워지는 그 매매가 맞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상한가 가는 거는 사실 거기까지는 제가 예측할 수는 없지만 대략 16,700원을 터치할 거다 할 가능성은 지금으로 굉장히 높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강하게 올라갔고, 자, 이거 뭐 그램인가 뭐 어쩌고저쩌고 관련주 이제 미국 상장 이슈가 있기 때문에 올라갔죠. 내일 뭐 다시 뭐 이렇게 변동성이 만들어집니다. 이거는 이제 여기서는 이제 차익 실현 혹은 그 각자의 어떤 방식대로 이제 매매를 해야 돼요. 이거 이제 얼마에 팔아야 돼요? 뭐 22,000원에 팔아야 됩니까? 혹은 뭐 16,000원에 팔아야 됩니까? 이거는 각자의 어떤 그 뭐 누구 말로는 욕심의 크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적당한 자리부터는 이제 수익을 실현해야 됩니다. 만약 이게 2상, 3상 간다고 해가지고 또 너무 일찍 팔았어요 라는 분도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오늘 상한가 마지막에 이제 올려낼 때 겨우겨우 힘들게 올려냈거든요. 한 방에 쫙 올려내지 못하고 위에서 막 계속 좀 까딱까딱 올렸단 말이야. 그래서 내일자 이렇게 누를 수도 있어요. 알 수 없는 겁니다. 미래일은. 그래서 이 정도 올라가면서 좀 힘이 약하면 올라가면서 조금씩 비중을 줄여 나가면 차익을 실현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건강한 매매를 할 수 있고 계속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그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제가 오늘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좀 린드먼 아시아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자, 주가 좀 위치를 멀리서 보면은 자, 먼 시간 18,000원부터 해서 쭉 이렇게 돌려지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 여기를 한번 보시면은 올리고 상한가를 한번 치고 이 상한가를 치고 난 뒤에 자, 고점의 자리 대창 이제 고점의 자리 이렇게 한번 박스를 한번 그려서 한번 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를 돌파하고 난 뒤에 다시 한번 이 만들어진 고점 자, 여기서 한번 치고 다시 한번 여기서 쭉 돌려서 이제 칩니다. 근데 멀리서 보니까 자, 여기 이제 고점도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딱 찍어서 보니까 멀리서 봤을 때는 이런 모양이에요. 자, 치고 자, 세 번째 치고 자, 원바닥, 투바닥, 쓰리바닥 치고 이제 돌파가 나왔죠. 일단 좀 위로 좀 강하게 좀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워된 자리이긴 합니다. 근데 이런 자리에서는 이제 모아가는 게 사실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다시 이렇게 좀 눌러지거나 그런 자리에서는 여기서는 좀 과감하게 조금 이제 좀 모아가는 전략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날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나에게 이제 기회를 주나 싸게 기회를 주면은 매매를 하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서 다시 날아가는데 내가 여기 잡았는데 여기서 많이 잡았는데 이만큼 눌렀다면은 또 내 어떤 가격의 경쟁력은 굉장히 낮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아가는 전략. 왜냐하면 위로 이제 많이 열려 있어요. 매물대가 없다라는 거죠. 올라갈 때는 쉽게 올라갑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참고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삼화전기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삼화전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쭉 돌려내서 이제 올려내는 과정이고, 자, 이 파란 박스를 돌파하니까 이전에 옛날에 이제 고점 이 자리와 계속 이렇게 맞부딪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근데 보니까 어제 돌파가 나왔어요. 돌파가 나오고 이 돌파가 나오면 어때요?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돌파의 캔들에 몸통으로 들어오는 이런 주가 자, 이런 주가들은 이런 자리에서 한번 매매해 볼 만 하거든요. 다만 이제 5일선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자, 5일선을 이렇게 반등하고 이렇게 올리고, 다시 반등하고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 분할로 조금 이렇게 26,500을 살짝 깨고 이렇게 갈 수도 있다. 이제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는 있는데, 일단 올려냈기 때문에 아랫방향보단 윗방향일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위로 많이 열려 있다라는 거죠. 쭉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이렇게 원형 바닥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이런 종목들은 이렇게 돌려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또 홍정욱 관련주들, 그러니까 이재명 관련주들이 요즘 좀 움직이는 갔다가도 한번 급등 만들고 난 뒤 지금 현재 쉬고 있어요. 개인 좀 며칠 동안. 그리고 윤석열 관련주도 강하게 날아갔고, 그럼 정세균 관련주도 급등을 했는데 홍정욱 관련주들이 있어요. 근데 홍정욱 관련주 그러면 우리가 흔히 이제 디지털 조선이 있어요. 자, 디지털 조선 같은 거 한번 매매를 한번 할 수 있는가라고 봤더니 일단 여기 이제 전 고점 만들고 자, 밑에서 바닥을 지지를 해줬죠. 아, 여기가 이제 얘는 바닥으로 지금 일단 인식을 하려는 노력이 보이는구나라는 거죠. 그리고 만들어 놓은 이 고점 이 자리가 여기가 돌바닥을 만들고 올려가려나? 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고점 만들고 다시 이렇게 무너졌어요. 그리고 난 뒤에 이렇게 올려냅니다. 일단은 전 고점 올린다는 자체가 굉장히 좀 중요한 그 어떤 주가의 흐름 그런 자리가 이제 한번 잡을 만한 자리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이 자리가 지금 중요한 자리예요. 3,250원 자리. 3,250원 자리를 돌파하고 난 뒤에 자, 이렇게 주가가 살짝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모양들 지지가 되어주죠. 이런 자리에서 만약에 매매를 한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매매를 했다면 여기 종고까지 이렇게 많이 열려 있는 자리를 매매하는 게 좋아요. 만약에 올라가는데 안타깝게도 종고점이 여기다. 종고점이 여기다라면은 올라가더라도 얼마 수익을 못 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매매를 안 하는 게 좋죠.
이렇게 위로 뻥 열려 있는 이런 자리를 매매를 하자라는 거고.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1층, 여기는 2층 이렇게 한번 저는 나눠봐요. 자, 디지털 조선은 이제 날라갔어요. 그리고 이 정고점도 지금 살짝 올려낸 듯한 그런 모양이 보입니다. 정고점 올려냈으니까 나 여기 한번 매매해 볼래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제 5일선 따라서 11선 따라서 너무 많이 한꺼번에 단기 급등이 나왔다라는 거죠. 보통 이제 이렇게 제가 공굴이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이렇게 올렸다가 이렇게 치고 이렇게 나라시 발판을 만들고 이렇게 올리면 어때요? 올라가다가 떨어지더라도 이런 발판은 강한 지지가 되면서 이렇게 다시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판을 만들면서 올라가는 건 좋은데, 단기적으로 급등이 쭉 나온 자리는 어때요? 쭉 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게 지지가 되기에는 굉장히 약한 이런 지지층이 이렇게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뭐 이까지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까지 떨어질 수도 있고 할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따라잡는 거는 조금 위험성은 있습니다. 그러면 KNN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은 홍종욱 관련주로서 한번 매매해 볼 만하지 않은가 이렇게 한번 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이제 이런 상승의 추세, 이 상승의 추세 이후에 자, 첫 번째 바닥 그리고 두 번째 바닥을 만들고 기술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근데 이전에 보시면은 여기서도 내려가다가 이렇게 더블 바닥을 멋지게 만들고 난 뒤에 자, 돌파하고 난 뒤에 첫 번째 고점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노란색 20선 따라서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가 대략 이제 이런 느낌이죠. 대략 이제 이런 느낌으로 떨어지다가 드디어 이제 이 자리도 올려내고 이 추세선도 올려내고 그 다음에 가격 위치 이렇게 한번 볼게요. 네, 요거를 이렇게 맞춰 보겠습니다. 가격의 위치마저도 지금 어때요? 이렇게 한번 원바닥 그리고 투바닥 그리고 3바닥 뭐 이래서 살짝 지금 올려낸 그런 주가의 어떤 위치죠. 그러면 내일자 이제 뭐 종가 매수도 사실 좀 나쁘지 않은 무리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저기 보시면 계속 여기 쳤던 자리죠. 2,100원 정도 된 자리를 벌써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쳤던 자리이기 때문에 누르더라도 여기는 지지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죠. 내일자 시초가에 만약에 이제 여기 몸통으로 들어오는 주가가 들어온다면 여기도 한번 매수해 볼 만한 자리. 그래서 단기적으로 얘가 급등하면 이전 고점까지 뭐 예를 들어서 한 단기적으로 한 15%뭐 좀 더 높게 잡는다면 한 20% 정도까지 이제 열려 있는, 아까 DPC 이야기했던 것처럼 열려 있는 이런 자리입니다. KNN도 지금 주가 위치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최근에 철강주가 굉장히 많이 움직였어요. 자, 예를 들어 이제 고려 제강 같은 경우에도 자, 급등입니다. 그리고 또 동국 제강 같은 경우에도 급등이에요. 그리고 문배철강이 조금 늦게 출발했습니다. 문배철강 보시면은 자, 이 상한가 만들고 난 뒤에 첫 번째 고점 그리고 계속 이전의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 이런 윗꼬리를 치면서 계속해서 돌파의 그 노력들이 지금 보이죠. 여기서도 이제 고점 쳤던 자리고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다 합해가지고 저는 이렇게 한번 박스를 그려봐요. 아, 대략 이런 박스를 그리면서 올라갔구나라는 거고. 자, 여기는 이제 돌파가 나온 자리죠. 자, 이 돌파 나온 자리, 종가상 확실하게 돌파가 나온 자리를 매수의 구간으로 삼았을 때는 위로 열려있는 자리는 당연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 다만 이런 윗꼬리들이 단기적으로 이제 이런 그 뭐죠? 이런 그 매물대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올라가다가도 윗꼬리 주면서 다시 떨어지고 올라가다가 다시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흐름이 나옵니다. 근데 요거 이제 분봉상 보시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치고 떨어지고 치고 떨어지고 치고 그러면서 이제 또 이런 박스를 그리면서 이제 돌파 뭐 이런 느낌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안 봐서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네, 대략 이제 이런 느낌이에요, 그죠? 아까 제가 이야기한 거하고 조금 다르긴 하지만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느낌이에요. 제가 이제 공굴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가 쭉 해서 다시 치고 돌파. 네, 돌파가 나왔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쭉 갈 수도 있는 거고, 얘처럼 다시 한번 이렇게 또 공굴이를 치고 또 돌파.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철강 관련주들이 지금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좀 잡아볼 만한 게 없을까?
좀 낮은 가격 없나요? 라고 했을 때 부국철강이 좀 눈에 보여요. 부국철강은 이전에 이제 이 고점이 한번 이렇게 두 개의 봉을 만들면서 돌파를 못했어요. 자, 이전에 이제 올려낼 때 강하게 좀 올리는 갔다가 한 번, 두 번 찍고, 그 다음에 고점이 또 떨어졌어. 여기를 터치하지 못하고. 그러면 고점도 떨어지고, 저점도 계속 이렇게 떨어지면, 우리 이제 흔히 이거를 이제 하락의 추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하락의 추세가 언제까지 뭐 끝까지 파고 내려가진 않죠. 특히 이제 철강 관련주들이 다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얘가 아직까지 움직이지 않고 있다. 결국 얘도 대장주는 아니지만, 따라갈 확률이 지금 높지 않은가, 이제 이렇게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하락의 추세 눈에 확 보이죠? 그러다가 이제 한번 위로 뽕 뚫었습니다. 이 하락의 추세를 올려냈다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이 초록색 이 60선 이평선을 따라서 계속 저항을 맞고 떨어지다가 올려내고, 그러면 이제 이 하락의 추세를 일단 멈추겠다라는 거죠. 이런 기울기는 일단 멈추겠다는 거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돌려내는 흐름이 나옵니다. 저는 요거를 이 고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박스를 한번 쳐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강한 매물대가 되겠죠, 당연히. 근데 지금 분위기를 봤을 때는 어때요? 분위기 봤을 때는, 자, 원바닥, 투바닥, 그리고 쓰리바닥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는 우리가 한번 매매해 볼 만하다라는 거고, 자, 첫 번째로 매물대가 많이 두드리는 자리가 이 자리예요. 이 고점의 자리. 여기를 치면은 아마 5,100원 정도 되면 맞고 한번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 이런 그 매물대 될 확률이 높고, 그 다음으로 보이는 자리는 대략 뭐 6,000원부터 해서 6,300원 정도 되는 자리까지는 매물대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는 이제 강한 바닥이에요. 저점이 떨어뜨리지 않고 저점을 이제 높였어요. 그죠? 저점을 떨어뜨리지 않고 저점을 높이면서 이런 모양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 자리를 돌파를 했습니다. 윗방향이죠.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는 오늘 종가도 사실은 뭐 크게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는 서한입니다. 이 서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는 이유는 바로 이 바닥권에서, 자, 이렇게 박스를 그리면서 한번 돌파가 나오고 난 뒤에 고점 두 번 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고점을 이렇게 올려낸 상태이기 때문에, 자, 이 자리는 이제 새로운 시세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오늘 어제 돌파가 나왔고, 오늘 같은 경우 이렇게 살짝 아래 꼬리 주면서 이 몸통까지 들어왔다가 지금 이렇게 올려냈습니다. 이 음봉으로 나왔을 때, 마이너스가 되었을 때 이 자리에서 한번 매수해 볼 만한 오늘 자리였죠. 그리고 좋다라고 생각드는 이유는 위로 이제 많이 열려 있고, 매물대가 이제 좀 간섭하는 매물대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처리도 나쁘지 않겠다.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 종목은 코스모 신소재를 한번 이야기를 해봅니다. 코스모 신소재는 이렇게 추세를 만들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 저점에서 올리고 다시 저점 부분에서 지금 돌려내는 어떤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 종목이 이제 2차전지 관련주로서 또 굉장히 또 영업이익이라든지 당기순이익 전반적으로 다 굉장히 좋은 우량주에 속한다고 보여지고, 특히 이제 오늘 같은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한꺼번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6개월치 이제 누적 순매수 같은 경우에도 이 까만색이 이제 주가의 위치를 나타내고 있는 이런 횡보의 지금 장인데, 자, 여기서 오늘자 같은 경우에 이제 외인과 기관이 한꺼번에 이제 양매수가 들어오면서 개인의 매수세를 매도세로 이제 확 전환시키는 그런 흐름들이 지금 나왔다라는 거죠. 올라가다가, 자, 여기서 어때요? 여기서 이제 횡보시키다가 이제 들어 올려내고, 다시 여기서 또 하나의 박스권을 지금 만들었어요. 대략 이런 박스권을 만들었는데, 눈에 보이는 거는 이제, 자, 여기 두드렸던 자리를 올려냈다라는 거죠. 자, 한 번, 두 번, 그리고 세 번 올렸습니다. 물론 이 좁은 짧은 이 구간을 사실 저는 이제 크게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추세를 지금 아직 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자, 여기는 단계적으로 이렇게 한번 올라갈 확률이 있지 않을까. 혹은 이게 곧바로 올라가지 못하더라도 뭔가 다시 이렇게 만들면서 이 정고점을 아마 도전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만약에 내가 이 종목에 대해서 확신을 정확하게 좀 안전하게 매매하고 싶다면 이 정고점을 좀 이렇게 눌렀다가 돌파하는 시점에서 매매하는 것도 전 나쁘지 않은 방법이다 라고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관심 종목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동동이 형아였습니다.